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한번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자, 벌써 12월 31일 새벽 2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 금년 2023년도 다사다난했는데 여러분들 잘 한번 회고해 보시고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하루 사이에 싹 다 정리해 버리시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 그동안 지난 1년 동안요 제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 댓글도 많이 올려주신 모든 제가 보기에는 애국지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부터 제가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자주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12월 30일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요, 지금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인선하는데, 좀 대통령실에도 공유를 안 한 것 같아요. 다 확정이 되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알린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민경우 지금 이제 비대위원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지금 이제 강수를 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당 내에서도 대충 이렇게 해서 넘어갈 걸로. 그러니까 이제 대한노인 회장한테 전화까지 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걸로 생각했는데 민경우 비대위원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고 그 입장문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 그러면 후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것은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재명과 이낙연의, 어제 이제 날짜상으로 이제 어제 회동이 돼 있는데, 사실상 이제 결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은 이낙연대로 창당의 길로 가고 있고,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버리는 카드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어제 있었던 이 회동, 사실상 결렬을, 다 예견하고 서로가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작전, 이 뭐했는지 이 작전에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 건지 아니면 누가 당하고 누가 안 당하고를 떠나서 각자 갈 길을 가는 걸로 서로가 계산하고 왔는지 자, 이 펜앤마이크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분석을 하고 있네요.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김남국의 코인 문제와 관련된 입장문. 야, 요거 좀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이 김남국이 요거 그런데 말이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왜 검찰에서는 단 한 번도 부르지 못하는지 그 깊은 무슨 속셈이 있는지 정말로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하나 구속을 못하고 김남국 한 번 부르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게 딱 캡을 씌운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추측마저 배제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이 핵심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요, 지금 이제 TV조선에서 이 오늘 밤에 보도한 내용인데, 자, 이 사실상 말이죠. 이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인선과 관련해서 용산에까지도 철저하게 보안을 지켰다. 자, 그래서요, 대통령이 한 참모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비대위 인선이 마무리됐는지 그리고 명단은 언제쯤 발표하는지 이런 걸 물어봤는데 이 그 참모가 말이죠 제대로 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참모가요 이 멋쩍은 듯이 한번 알아보겠다 정도로 얘기했는데 다음날 발표 직전에야 대통령실에서 이 명단을 공개하게 됐고 대통령에게 별도 정식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어차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대통령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당무에 관해서, 당무는 이제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요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용산 대통령실에서 알아보고 또 보고할 필요도 없다. 이런 입장을 여권 관계자가 지금 TV조선에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하간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게 꼭 수직적, 이 당정관계를 해결하는, 완전 당정관계를 거쳐나가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바타라고 하는 인식을 또 거쳐나가는 하나의 첫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말이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그 윤 대통령의 관계를 생각하면
전날까지도 전혀 몰랐다? 이거 의외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부 참모들은요, 굳이 보고를 안 해도 직접 연결되는 채널이 많으니까 따로 알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당무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대통령 의지는 제법 강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이제 이 아바타다, 수직적 당정 관계다,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 이 맹종, 자기는 이제 이 맹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선을 그은 바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뭐라고 하느냐, 지난 26일 날인데요. 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당정 관계는 그런 뭐 이 수직적 상관이 아니고 수평적인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말이죠, 바로 어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서로 존중해야 할 라인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이 비대위원들을 선임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화들이 비대위 전화를 받은 분들의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TV에서 취재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전화 갖고 와서 딱 받아봤더니 그게 이제 저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랬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요, 좀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자, 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경우에는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도현 이게 이제 우연인데 바로 수락을 하지 않고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마음을 졸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면면들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데 다른 당직 인선에서도 상당히 예외적인 인선이 나왔어요. 예컨대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장동혁 의원을 갖다가 0.5선인데요. 충청도 지역인데 이 장동혁 의원을 갖다가 사무총장으로 발탁한 거, 이거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장동혁 의원의 경우에는요, 한동훈 비대위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 사무총장으로 발탁했느냐? 나 같아도 나를 반대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진 것이 오히려 사무총장의 적임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총장 대 비대위원장 상하관계잖아요. 엄격한 이 상하관계, 수직적 관계인데 이런 거를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바로 반대파를 사무총장에 기용함으로써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는 벽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핵심인 정책의장은 또 유이동인데, 유이동은 유임을 시켰어요. 그 얘기는 유이동 의원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승민 개혁, 즉 비윤으로 분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유이동도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이 한동훈 라인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 이 사람도 또 유임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럴수록 함께 가야 한다, 이러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사가 상당히 좀 의외다, 예외적이다. 자,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되면은 이 반칙이 될 수 있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하겠지만은 한 발은 반드시 공공성이란 원칙에서 떼지 않겠다, 그러면서 농구에서 얘기하는 피벗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이제 피벗 플레이 할 정도로 지금이 이제 정상 상황이냐? 지금은 이제 비상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피벗 플레이 하겠다는 이 대원칙 바뀌지 않을 수 있는지, 바뀌지 않고서도 당 지지도 올리고 대통령 지지도 올리고 그러면서 총선 승리로 견인할 수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니냐. 상당히 좀 퀘스천 마크 쪽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뭐 일단 최고의 선수는 이제 최고 선수 감독관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니까 비대위원장의 모든 책임하에 인선 또 이 전략 이런 것 강구되겠지만요. 지금 이번에도 뭐 철저한 인사에 있어서 이 철저한 이제 비밀주의, 요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성격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 스타일이고 정치 스타일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민경호 비대위원이 사퇴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럴 때
지나친 이 보안주의, 비밀주의가 말이죠. 무슨 잘 순항을 하면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만사가 다 순항이 된다. 더군다나 지금 위기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담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전부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가는 거예요. 요거를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를 아직도 총선이 이제 한 100일쯤, 100일 이상이 남았는데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느냐. 데미지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저는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만약에 제가 비대위원장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요, 우선 뭐 기존 당직자들로부터 이제 건의도 받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정치권에 인맥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자기 의견, 자기가 안에 네트워크, 자기 안의 법무장관 하면서 윤 대통령의 실세로서 갖추고 있는 이너서클을 통해서 중요 당직자에 대한 추천도 받고 또 유입 이런 것도 이제 상의하지 않겠나. 그렇다고 본다면 맨 먼저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그리고 사무총장을 선임하고 나서 사무총장이 이제 라인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임명직이니까. 그리고 사무총장을 통해서 이제는 당직을 인선하고 비대위원도 인선하고 이런 절차를 지키는 것이, 절차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이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인사의 수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전화하면서 그리고 이제 당직자들도 전혀 몰랐다 이런 걸 보면은요, 글쎄요 뭐 설령 상의했다 하더라도 내가 상의해줬다 이런 얘기를 나올 지금 상황은 아니긴 아니에요. 자, 그렇든 어떻든 간에 이 철저한 비밀주의. 왜냐하면 뭐 저도 뭐 국정원에서 30년 일하면서 저도 비밀주의라고 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참 뭐 2등하고 서울 정도로 비밀주의를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제 당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그런 철저한 비밀주의 정치, 이게 과연 어느 정도나 통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대위는 선임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민경호 시민대표가 오늘 이제 내놓은 입장문 사퇴 변이 되겠죠. 여기 이걸 보면은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이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 야당에서 난리를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대위원이 민경호 비대위원이 얘기한 입장문을 보면은 오늘 비대위원직을 사퇴하는데 제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 때문에 비대위 출발에 누를 끼치지 않고 싶다. 앞으로 저희 위치에서 운동권 정치 청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도를 보면은요, 이제 결정적으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은요, 이 노인 폄하 발언 말고서도 그 일제, 그 식민지배와 관련된 이 민 비대위원회 이 과거의 발언들, 요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그 취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추가적인 취재가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견디기는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이 비대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식민사관 발언이 되겠죠. 그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과거의 그런 이 발언들, 요런 것들이 이제 지금 굉장히 큰 하나의 이제 화근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본인이 이제 사과 입장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한노인회 측에다도 사과를 하고, 그렇지만은요, 대한노인회 측에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시켜달라, 이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민사관 발언까지 이제 취재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요거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번 첫 비대위에서 명분과 원칙을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우리가 민당과 다를 게 없다. 민당과의 차별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비대위원이 이 사퇴 의사를 밝힌 건데 요거를 갖다가 수용하지 않고 계속 길게 끌고 가는 거. 요거는 또 바로 이제 명분과 원칙 여기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용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후임자를 더 채울지 안 채울지는 지금 이제 이 비대위원장이 검토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민경유 비대위원의 경우에는요. 과거 이적단체 이제 범인은 남측 본부 사무처장을 지내면서 국법법 위반 혐의로 2차례 구속된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겠다. 그래서 86 운동권 청산을 강하게 주장해 온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제 이 과거 식민사관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결정타가 됐다. 그래서 그 일본 조선지 식민 이제 조선 식민지 지배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 당시 이제 발언한 게 지금 논란 소지가 있었냐면요. 우수한 제국 청년들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한 이 일본 식민지가 식민 지배 세력이 우수한 제국 청년들이다. 요게 이제 제국 식민사관 뭐 미화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점들도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운동권에 있으면서 운동권을 잘 알기 때문에 이재희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자, 기용을 했는데 일단 불발이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경호 이제 의원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운동권 청산에 더 역할을 하겠다 이런 다짐을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관련 뉴스인데요. 이재명이가 연초부터 굉장히 바쁩니다. 경남, 부산. 그러니까 이제 경남 김해 봉화마을도 가고요. 그리고 부산에 이제 양산 문재인도 정초부터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일 날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하고 권영숙 여사와 오찬을 해요. 예. 자,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양산을 가서 문재인을 만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빠르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일 날은 신년 한해식에 이제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친문과 친노를 아울러 가지고요. 제가 보기에 이 시점에서 이제 이재명이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낙연 이 신당 창당에 민당 세력들이 이제 달라붙는 거, 비명들이 달라붙는 거, 연합으로 가는 거, 요거를 갖다가 지금 막는 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제일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문재인, 그 다음에는 권양숙 여사 이렇게 방문길에 나섰는데 과연 이것이 그야말로 통합하라고 하는 이 제야 주요 인사들의 요구에 뭐 이 호응하는 모양새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과연 어느 정도나 그야말로 이제 통합 행보, 즉 비명들의 이제 이탈 가능성을 어느 정도나 이제 차단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원칙과 상식도 연초부터 별도로 이제는 이탈 그러니까 이제 신당 창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요 추가적인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내일 일요일 날 이제 오후쯤 되면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또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펜앤마이크가 분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펜앤마이크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의 두 가지 계산된 발언. 과연 이낙연을 코너로 몰았나? 그래서 이제 이낙연 코너로 몰았다. 이게 이제 펜앤마이크의 평가 분석인데 양준서 기자가 분석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자, 어떤 계산된 그러면 발언을 했느냐? 탈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번복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거. 이게 이제 이낙연에 대한 이재명의 이제 작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러지 않도 이낙연은 뭐 속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밖으로는 그렇게 이제 탈당을 완전히 기정사실화까지 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 기다려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낙연이가 말이죠. 완전히 탈당 결심을 갖다가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나서 기자들한테 맨 먼저 마이크를 잡고 일장 딱 자기 입장만 바뀌고 그리고서 바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이가 이낙연을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는 욕먹는 판을 이재명이가 먼저 깔아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말이죠. 계속 탈당은 안 된다. 예, 총선을 앞두고 그야말로 통합 행보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서 단합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한 점만 언론에 밝혔어요. 예, 언론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는 이제 호칭 문제에 있어서 대표님이라고 안 하고 총리라고 칭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대표는 다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직 총리, 전직 대표 이게 아니고 전직 총리 쪽에 방점이 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대선 후보로서 2번씩이나 냈고 이번에도 0.7%의 근소한 차이로 졌지만 여하간 자기는 대선 주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낙연보다는 한 수 위에 정치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총리님 이렇게 호칭을 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러한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총리님이라고 불러가지고 이런 계산된 발언을 일종의 이제 하대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 수 위다. 예, 한 수 위다. 요거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 이러한 측면에서 이낙연이를 이제 코너로 몰았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변화 뭐 사실상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부인한 거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요 뉴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김남국 코인 거래관에서 김남구이가 입장을 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지금 이제 김남국 이 거래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1118억 원에 상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3년 동안에 거래한 총 금액이 2586억 원이거든요. 2586억 원. 이 중에 거의 90%에 해당하는 1118억 원을 김남국이 혼자 거래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익위 발표에 대해서 열이 받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근거 없는 마녀 사냥이다. 요렇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 김남국이가 지금 비판한 내용을 보면은요. 거래 금액이 많은 것에 초점을 두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거래 금액은 사고 팔았던 금액과 손실과 수익을 모두 합하여 누적된 개념일 뿐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거래 금액의 규모를 두고 의정 활동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물음을 갖는 분도 계신데 남 부끄럽지 않을 만큼 의정 활동과 지역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요. 이번 권익위 발표는 오히려 수십 수백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여러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금액이 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는요. 신고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3명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문제 제기를 해라. 왜 나한테 문제 제기를 하냐? 이런 지금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자면 가상자산과 주식이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본질은 수익을 얻고자 투자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요. 아니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욕 안 하고 코인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나는 왜 욕하냐? 차별성이 없다.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나 똑같은 거다. 이렇게 지금 옹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정한 돈으로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큰 손실과 수익을 모두 경험했을 뿐이다. 그러면서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7개월이 넘는 동안 그 흔한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소환 조사 한 번 없었다. 검찰 역시 범죄 혐의는커녕 의심할 만한 기초사실도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건 붙들지 말고 하루빨리 불기소 처분해서 정치적 족쇄를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야, 뻔뻔스럽기가 참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요, 이 권익위 발표 내용을 보면은요, 최근 3년 동안, 그러니까 21대 국회 개원서부터 지난 5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3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지금 거래한 액수는 2,586억인데, 그 중에 김남국이가 거래한 액수가 1,1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18명이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액수예요. 그리고 김남국이 가상자산 이 매수 누적금은 555억, 매도 누적금은 568억. 그래서 8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기 시작 시점에서는 1억 4천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3년을 지난 5월경에는요. 8억 4천만 원으로 이게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7억 원 정도의 돈을 번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코인 이 실태를 보면 야, 이거 이 정도가 되면은요. 그야말로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포기해야 될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바짝 들고 있는 이 김남국이를 보면 야, 참 기가 막힌 김남국이가 아닌가.
이런 김남국의 정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됐다라는 점에서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